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염려증 완치 훈련입니다. 건강염려증, 말 그대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건데요. 사실은 더 정확한 병명은 질병불안증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병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생각을 몰두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지나치면은 이제 강박적이 돼요. 같은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박증이라 그러잖아요. 강박증은 이제 생각의 강박증이죠. 같은 생각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한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 대상이 질병이니까 질병 강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강염려증도요, 고통이 사실 큽니다. 네, 이 건강염려증 가진 사람들은 고통이 큰데요. 보통 이제 증세가 있으면은 증세가 심해서 고통이 크잖아요. 그런데 건강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은 증세가 심해서 고통이 큰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 자꾸 그 의미를 찾아요. 의미를 찾다 보면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의 고통이 아니고요. 불안의 고통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건강염려증입니다. 이 건강염려증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능장애라는 게 있고요. 또 질병민감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장애는 정말 증상이 있어요. 병도 있고요. 예를 들면 아주 요새는 이제 이런 기능장애 굉장히 흔하죠. 뭐 두통이 있다, 뒷목이 뻐근하다, 소화가 안 된다, 위가 아프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배변이 잘 안 된다, 저항력이 떨어져서 뭐 감기 몸살에 자주 걸린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크게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기능이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능이 잘못된 병 갖다가 다 합쳐서 이제 기능장애라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병이죠. 네, 진짜 병인데 무슨 암이나 궤양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래서 기능장애의 대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이라고 그러죠. 기능장으로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프죠. 네, 이제 기능장애가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질병민감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민감성 고혈압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죠. 네, 본태성 고혈압은 뭐 높은 채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혈압 잴 때도 그냥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죠. 반면에 민감성 고혈압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제 혈압을 요새는 저희 병원도 그렇습니다만은 혈압계를 갖다 자동으로 재잖아요. 네, 자동으로 들 때 이제 팔을 갖다 이렇게 넣습니다. 혈압계 속에다가.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쭉 올라갔다가 동동동동동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민감성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요, 내려가다가 갑자기 삑 쓰더니 다시 또 쭉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뭐 혈압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혈압이 중간에 혈압을 재는 동안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혈압 재는 게 나한테 불안으로 다가와가지고 내가 민감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이걸 이제 민감성 고혈압, 네, 이런 문제가 여러 병에 있기 때문에 합쳐서 질병민감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염려증과 이 두 가지 병은요 같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건강염려증도 있고 기능장애도 있고 질병민감도 있고 같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염려증이 이제 이런 병인데요. 닥터의 진료실에는요,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병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불편하시냐고. 그러면 이제 증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세를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말을 못 합니다.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증세가 뭐냐 그러면은 아프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아프냐 그러면은 잘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말을 잘하냐면은 이게 이제 추리소설 같이요. 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짜깁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소설 같은데요. 소설을 통해서 어떤 병이다라고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또 검사를 하잖아요. 네, 검사라고는 대부분은 다 검사의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검사라는 게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는 뭐 별로 의미 없는 이상소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소견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증상과는 병과는 관계없는 이상소견이죠. 근데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싶으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유를 찾는 겁니다. 아, 맞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생기는 거야. 라고, 예, 관련성을 갖다가 찾는 거죠. 이제 검사 이상이 없다. 그렇지만은 증세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한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병의 삶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이 건강연료증 있는 사람들의 하루 들여다보면은 거의 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다 병에만 있어요. 네, 그래서 뭘 하겠어요? 건강 프로만 봅니다. 주로.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거, 다른 거 보다가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만 딱 꽂힙니다. 건강 프로, 건강 기사, 건강에 대한 생각, 병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얘기만 합니다. 병에 대한 얘기, 병원에 대한 얘기, 의사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만 하죠. 그리고요, 또 실제로 병원을 자주 갑니다. 네, 그리고 검사도 자주 받죠. 여러 검사를 받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약을 많이 먹습니다. 네, 건강식품을 많이 먹죠. 또 이렇게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치료기구, 이런 걸 또 많이 사용합니다. 또 시술도 많이 받고요. 네, 그러니까 병에 관한 모든 걸 하죠. 네, 이게 이제 일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보통의 일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건 뭐겠어요? 네, 일상이 있고 그야말로 또 일이 있고 일이나 공부가 있고 그다음에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위축이 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떨어지고 예, 병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병이 있고 하나는 내 일상과 일, 관계가 있는데 이게 커지면서 이게 작아지는 거죠. 이게 완전히 커지면 어떻게 돼요? 네, 완전히 커지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질병에 갇힌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질병에 이제 완전히 갇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바로 건강염려증인데요. 이제 완치료는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원인을 아셔야 되겠잖아요. 네, 원인은 크게 나의 원인이 있고 의료진, 언론, 그리고 사회의 원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원인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원인이 되는데요. 나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나의 원인이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가 질병 불안회로입니다. 제가 질병 회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병을 소개할 때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뇌에 생기는 회로입니다. 이건 이제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내 일상, 일이나 관계나 내 몸이나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거나 회피를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경우에는 명백하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그게 부담이 되거나 싫어하거나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원인은 제가 늘 말씀드린 공통 원인입니다. 그 공통 원인이라는 것은 힘듦과 지나침, 그리고 민감함, 그 다음에 비숙면, 생각과다, 그리고 TV, PC, 스마트폰 많이 하기, 그 다음에 커피, 차 주로 마셔서 물을 안 마셔서 오는 만성 탈수. 네, 이게 이제 다 공통 원인이죠. 이게 이제 나의 원인이고요. 의료진의 원인이 사실 또 큽니다. 의료진이 이제 같은 내가 이제 병을 생각한다든지 증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병원을 자꾸 가잖아요. 그런데 이 의료진이 이 소통을 갖다가 잘 안 해요. 아니면 못 하거나. 그래서 이제 의사하고 환자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듣고 또 질문해도 잘 안 받아준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혼돈스러운 겁니다. 이런 원인이 있고요. 또는 이게 진단이 애매모호해요.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려준다는 거죠. 아니면은 혼돈된 진단을 내려요. A라는 의사는 A라고 하고 또 다른 의사는 B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네. 한번 이제 치료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빨리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도 힘들어하고 환자는 환자대로 또 힘들어하고 이게 이제 의료진의 원인입니다. 언론의 원인은 뭘까요? 예, 언론의 원인은요, 언론을 잘 보세요. 언론은 제가 이 불안 산업이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언론이 이제 대표적인 불안 산업입니다. 크게 보면은요, 언론을 차지한, 물론 이제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잘 보면은요,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네,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불안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저도 이제, TV나, 이런 데서 인터뷰를 갖다가 여러 번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
어떤 뭐 프로그램에서 식중독 인터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식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담당 PD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중독에 대해서 뭐 나머지 거는 우리 리포터가 할 테니 닥터유는 그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요. 식중독으로 죽을 수 있다. 이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식중독으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요. 10만 명당 뭐 한두 명도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의사인 저는 죽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식중독에 대해서 리포트가 다 하면은 그걸 본 시청자는 뭐만 보겠어요. 네. 죽을 수 있다 이 한마디만 들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이 증폭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안을 증폭시키는 언론이 또 한 몫을 합니다.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네. 이거 우리 사회도 그렇고 뭐 다른 사회도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불안을 싫어하면서도요. 그쪽을 또 찾아갑니다. 네. 불안한 쪽을. 그러니까 뉴스도 말이에요. 이렇게 불안한 쪽을 갖다가 더 솔깃해하고 뭐 편안하다, 좋다 이런 것 쪽은 별로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귀가 안 쏠려요. 네,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사회의 원인입니다. 자, 나의 원인 중에서 이제 질병, 불안, 회로. 자, 이건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비유를 들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죠. 네, 하드웨어가 망가진다. 이게 이제 뇌로 보면은 말이에요. 뇌에 뭐 뇌졸중이 왔다, 혈관이 터졌다, 종양이 생겼다, 뭐 염증이 생겼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 문제고요. 소프트웨어 문제는 뭐냐? 아까 질병 회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회로라는 소프트웨어가 이 뇌 속에서 돌아가요. 뇌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돌아가니까 그것에 의해서 내 뇌가 작동이 되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벗어나려고 아무리 해도요. 그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한에는 못 벗어나는 거죠. 딴 걸 못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되는 거죠. 네, 이러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시겠죠. 네,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 그림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이제 뇌죠. 네, 그래서 뇌에서 이제 뇌 회로가 있는데 이제 회로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이제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이제 소리를 듣게 되겠죠. 무슨 얘기를 갖다가 아니면 눈으로 뭔가를 봅니다. 어떤 장면을 보고 누가 무슨 얘기한 거를 보고 듣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들어오면은 뇌에서 뇌 회로가 작동이 됩니다. 네, 또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뇌 회로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또 작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질병, 불안, 회로라는 거죠. 이 뭐가 들어오는데 그 회로가 작동되니까 그쪽으로만 계속 쏠려가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질병, 불안, 회로죠. 자, 원인을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완치훈련을 해볼까요? 네, 원인을 알면은요, 완치훈련은 건 다 원인을 해결하는 게 완치훈련이죠. 대부분의 약과 시술, 뭐 기기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는 있더라고 하더라도 뭐 즉각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렇죠. 완치가 안 되죠. 계속 그걸 갖다가 해야 되든지 아주 오랜 기간 해야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완치훈련은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누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완치가 되는 거죠. 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나의 원인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디를 찾아다니잖아요. 내가 병원을 찾아다니고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주고 의사가 해결해주고 뭐 약이 해결해주고 시술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못 고치죠. 네, 그래서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완치하겠다. 내가 완치 원하기.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거죠.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질병 불안증이 있다. 건강염려증이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나 이 질병 불안증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질문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질문하면 또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걸 왜 대신 그래서 어떻게라고 합니다. 왜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라고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훈련이고요. 두 번째 훈련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일상을 뭘 해도 지금 이제 병을 많이 하시잖아요. 병을 하더라도 다 합쳐서 10% 남기기. 네, 그건 이제 남겨서 뭘 하라는 거냐? 숙면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쉼 훈련, 그리고 숙면 훈련.
그래서 내가 의식이 있을 때, 깨어있을 때는 쉬면서 졸면 안 되니까 안 졸기를 하는 거고요. 숙면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게 기상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정해놓고서 그 시간대에 내가 잠을 갖다가 내 몸에다 허용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안 자겠다고 하기. 네, 그러면 내 몸이 점점 숙면을 취해갑니다. 민감한 분들은 둔감 훈련, 생각이 많은 분들은 생각 줄이기 훈련, TV, PC, 스마트폰 덜 이용하기, 그리고 커피, 차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물 2리터 이상 마시기. 이게 이제 합쳐서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가 지금 병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을 줄여가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 다니는 것도 줄이시고요. 검사 받는 것도 줄이시고요. 건강 프로 보는 것도 줄이시고요. 건강기사도 일부러 보지 말고요. 누구랑 건강 얘기하지 마시고요. 피하세요. 그런 것들은. 약을 먹고 있다면 약을 줄이시고요. 건강식품 먹고 있다면 그걸 줄이시고요.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걸 줄이시고요. 그래서 병에 관련된 일체의 것을 갖다가 줄이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럼 뭘 늘려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뭐 증세도 있다고 하시면은 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기. 네, 원하는 것이란 뭘까요? 네, 일상, 일, 관계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걸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럼 그것도 포함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병이 있습니다. 질병 불안증이 있으니까 없을 때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이 병을 고쳐야만 내가 일상을 할 수 있고, 내가 놀 수 있고, 사람 만날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못 고쳐요. 왜냐하면 점점 병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기. 자, 원하는 것을 이제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잘 못하지만은, 이런 상태 내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싫어하거나 회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쉽게 하기를 해야 돼요. 네, 일 쉽게 하기, 관계 쉽게 하기, 공부 쉽게 하기.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강의에서 많은 방법들을 올려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고요. 그렇지만은 뭐 딱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쉽게 하지? 이 질문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 그렇게 뭐 신기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철학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쉬운 겁니다. 알고 보면은요. 질문만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쉽게 하기.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질병, 불안, 회로 깨기입니다. 네, 질병, 불안, 회로 깨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깨는데요. 이 질병, 불안, 회로의 실체는 불안입니다. 네, 그러면 불안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나 불안해.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갖다가 면할 수 있지, 줄일 수 있지? 이렇게는 안 되고요. 불안 맞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뭐, 불안할 땐 불안해봐. 나 안절부절해. 나 뭐, 지금 뭐 정신없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 나 불안해. 라고 해서 맞서기를 하라는 거죠. 이 불안을 줄이려고 그러고, 불안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이 불안을 갖다가 나 괜찮다는 걸 자꾸 확인받으려고 그래. 너 괜찮다. 너 그 병 아니야. 이런다고 끝나질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해봐야요. 이게 진통제 같아요. 그래서 그때뿐이에요. 또 불안하고 이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테면 불안해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불안을 맞서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맞서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조금 줄어듭니다. 불안이. 그리고요, 횟수도 줄어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안 맞서기를 하면서 질병, 불안, 회로 깨기를 하는 거죠. 내용 들어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병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네, 병을 먼저 해결을 해야 이걸 갖다 해결하겠다. 그럴수록 더 빠져듭니다. 반대로 해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딪혀 보세요. 네, 불안 맞서기를 하세요. 네, 시작만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요, 빨리 하시면은 뭐 한 달, 네, 천천히 하셔도 3개월이면 됩니다.